당장 설사 제대로 알기. 이화여자대학교 세이지 약국 조기 2차 실습생 김은혜 문인영이 지사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설사의 병태 생리, 설사의 치료, 약물요법과 FAQ, 세이지 약국에서 판매하는 설사약 OTC 정리, 설사의 치료 비약물적 요법,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사란 무엇일까요? 설사는 변이 무르고 물기가 많은 상태로 배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에 저절로 해결되며 굳이 병원을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사는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지만 탈수와 체중 감소를 동반하여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며칠 내에 해결되지 않거나 만성적이거나 기능성 설사인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설사는 크게 기간에 따른 분류와 병태생리 기전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간에 따른 분류에는 급성설사와 만성설사가 있고, 급성설사는 다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태생리 기전에 따른 분류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염증성 설사, 장관 이상운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사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구분해보겠습니다. 먼저 급성설사는 성인에서 14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설사를 말합니다. 감염성 설사는 대부분의 급성설사로 여러 가지 종류의 병원균인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묽고 수분이 많거나 고체도 액체도 아닌 형태의 변이 갑작스럽게 발현했을 때 감염성 급성설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감염성 설사는 약물과 독소, 저당 분해요소 결핍증, 즉 유당불내성 및 음식불내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의해 유발되는 설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만성설사란 30일 초과로 지속되는 설사를 말합니다. 체중 감소와 쇠약이 나타나며 탈수는 배뇨 감소, 짙은 색의 소변, 점막 건조, 갈증 증가, 빈맥 등의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설사는 15일에서 30일 사이로 지속되는 설사를 말합니다. 이제는 설사를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삼투성 설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그네슘, 인, 황과 같이 흡수되지 않는 이온의 섭취나 만니톨이나 솔비톨과 같이 흡수되지 않는 당분을 과량 섭취할 경우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분비성 설사는 장관 상피세포의 이온 운반의 이상으로 음이온의 과다 분비나 양이온인 나트륨의 흡수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염증성 설사는 장 점막의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설사고요. 장관 이상 운동에 의한 설사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원인에 의해 장관 운동 이상이 나타나면 대변 내 수분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설사입니다. 다음은 설사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의 치료는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으로 나뉘는데 약물요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먼저 흡착제와 팽창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흡착제와 팽창제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2-3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합니다. 다른 물질을 비특이적으로 흡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로는 먼저 전문 의약품인 칼슘 폴리카보필과 일반 의약품인 디옥트헤드랄 스맥타이트와 카올린과 팩틴이 있습니다. 칼슘 폴리카보필은 칼슘 함유제로 칼슘 섭취 제한 환자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 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디옥트헤드랄 스맥타이트는 흡착성으로 인해 타 약제의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약제와는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카올린은 물, 독소, 박테리아를 흡착하는 기능을 합니다. 팩틴은 소장 내 pH를 떨어뜨리고 박테리아와 독소와 직접 결합합니다. 추가적인 지사제는 위와 같습니다. FAQ로는 폴리카보필은 변비치료제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히는 변비치료제이자 설사치료제입니다. 팽창성 하제인 폴리카보필은 장내 수분 흡수를 통해 팽창되어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유도하는 한편 설사의 경우에는 대변의 잉여 수분을 흡착시켜 설사 증상을 완화합니다. 다음은 항운동제, 장운동 억제제입니다. 급성 비감염성 설사 증상을 완화하고 대부분의 만성 설사 증상을 완화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로페라마이드가 있습니다. 합성 오피오이드이지만 중추의 작용이 미미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사제입니다. 항문 괄약근 통 증가에 의해 실변에 유효합니다. 장관의 운동성을 감소시켜 장내 수분 및 전해질이 흡수되는 시간을 늘려서 설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설사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만 감소시키므로 설사가 멈추면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38도씨 이상의 고열인 환자, 혈변 또는 점성변이 있는 경우, 로페라미드 염산염의 발진 또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렴제, 점막보호제, 항분비성 지사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스무스 섭나이트레이트는 항분비와 항균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급성 설사 치료에 사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스무스 복용 1시간 전 또는 3시간 후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스무스 섭 살리실레이트가 있습니다. 급성 설사에 사용하며 항분비 및 항균의 기능을 가집니다. 단, 살리실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스피린 알러지 환자는 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트레오타이드는 항암화학요법 중증 분비성 설사 치료에 사용됩니다. 에피큐르는 지사제를 먹고 혀와 대변색이 검게 변했어요가 있습니다. 비스무스 섭 살리실레이트와 같은 비스무스 제제는 장에서 대사를 통해 황화되어 검은색의 녹지 않는 침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이나 혀를 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이며 해롭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 외에도 빈혈약인 철분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대변이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소화관 출혈에 의한 흡변과 구분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항균제, 살균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장내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 독소 생성 대장균 또는 장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자 설사, 세균성 설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급성 세균성 설사에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으로는 베르베린, 아크리놀, 니피록사지드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유해균이 장 속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감염성 장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황련, 황백이 베르베린을 함유하고 있는 세약입니다. 고용량 복용 시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인부 금기 1등급이므로 원칙적으로 인부에게는 사용 금기입니다. 다음은 아크리놀입니다. 아크리딘, 수용 유도제로 그람 양성균에 주로 약효를 가집니다. 그람 음성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니프록사지드는 캡슐의 경우 2020년에 복용 제한 연령이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3일 이상 복용 금지입니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레피지 캡슐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항균제인 베르베린과 함께 항분비성 지사제에서 보았던 비스무트를 함께 가지는 제품들입니다. 알디드탑 캡슐과 후라베린 QX 등은 항균제 성분인 아크리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장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을 넣어 나쁜 균을 좋은 균으로 치환해 줌으로써 설사를 치료하는 지사제입니다. 위장관 내 유해균 번식을 줄이고 병독성 인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의 수용체 결합 부위를 억제하며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점막의 항염증 신호전달을 촉진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삼투성, 분비성, 염증성, 세균성 설사 예방에 사용됩니다. 듀락스탑이 대표적인 정장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왼쪽의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약지제입니다. 생약지제에는 장통안과 올가 과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합제제가 있습니다. 몰바렌 S캡슐 같은 경우 아크리놀 수화물, 베르베린 염화물 수화물, 비스무트 차질산염, 스코폴리아 X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세이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설사 치료에 사용되는 OTC 약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로페시콘, 스타비켠타객, 레피즈 캡슐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장통환, 듀오락스탑, 몰바렌 S캡슐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설사의 약물적 치료에 대해 충분히 소개를 해드렸으니 이제는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사는 먼저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사를 통해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그 이전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설사라면 이온 음료를 마시면 좋고 중증 설사인 경우에는 대량의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온 음료만으로는 보충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이도 설사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위장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맵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을 함유한 것과 음주, 흡연은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쓴 참고 문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지 약국 조기 2차 실습생 김은혜, 문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